반갑습니다. 가인즈클럽 경영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볼 책 중에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술을 판다. 그것이 아니라 양조장에서 가져온 술을 24시간 숙성 후 디캔딩한 전통주를 판다. 밥을 판다. 그것이 아닙니다. 250m 떨어진 청정 간척지에서 88번 손을 거쳐 수확한 쌀로 지은 밥.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팔 때요. 이 당신의 가격은 틀렸습니다. 이 책은요. 가격 결정의 요소에서 판매할 때 어떤 부분이 셀링 포인트가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포함한 그런 책이에요. 가격에 관련된 책이 헤르만 지몬의 프라이싱이라는 책을 한 3년 전에 소개해드린 이후로 적절한 책이 없었는데 이번에 좋은 책이 나왔어요. 게다가 한국 사람이 쓴 책입니다. 당신의 가격은 틀렸습니다. 이 책 이야기는요. 경영자 관점에서 제가 로빈 코치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은 3가지 포인트만 먼저 전달해드리고 읽으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입니다. 우리나라 이거 주로 외식과 식품업계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고요. 상품의 본주를 넓혀가지고 최근에 활동하고 계세요.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격 결정을 할 때 상품 구성 자체를 통한 가격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객이나 채널별로 가격 전략이 다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구매를 유도하는 가격 전략입니다. 이 3가지 관점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전달을 해드리고 재밌게 이 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품 구성 면에서의 가격 전략인데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김치찌개예요. 종로에 위치한 B 김치찌개입니다. 자, 김치, 냄비, 불, 고기, 공깃밥, 밑반찬 다 합쳐서 7,000원이에요. 그런데 쌈 싸먹는 김치찌개예요. 여기에다가 대접밥, 공깃밥을 대접밥으로 바꾸고 쌈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그걸 9,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거 드시겠어요? 그냥 김치찌개 드실래요? 2,000원 더 주고 쌈 싸먹는 김치찌개를 주실래요? 이게 이제 가격의 유전자라는 겁니다. 고객이 인지하고 있는 상품의 대략적인 가격이 상권에 따라 일단 다른데 종로 비싼 땅이죠. 거기에서 가격의 기본적인 유전자를 벗어나서 최대 지불 가격을 만들고 싶다면 상품을 구성을 할 때 고객이 인지하는 플러스 알파의 요소가 무엇일까? 김치찌개에 있어서는 쌈이죠. 이 쌈을 발견해서 2,000원, 쌈 가격은 2,000원 안 되잖아요. 2,000원을 더 받고 9,000원으로 설정을 하니까 네, 이 집이 지금 대박이 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추가적인 요소를 얹으면 시너지가 나서 내가 2,000원짜리를 얹었지만 고객이 인지할 때는 10,000원짜리가 되는가, 이런 요소들을 보는 것이 가격을 구성하는 상품의 변화라는 겁니다. 자, 수원 왕갈비 통닭. 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수원 왕갈비 통닭. 자, 기존 치킨은 뭡니까? 닭에다가 튀김옷을 입히고 치킨무 넣고 소금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기존 통닭이죠. 근데 이 책에서는 가격 유전자의 재구성 5단계를 이야기, 유전자 재결합이죠. DNA를 재결합하면 새로운 종이 탄생하잖아요.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절단, 분리, 접합, 복제, 이전, 뭐 이런 5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수원 왕갈비 통닭을 예로 들어서 절단이 뭐냐? 네, 소비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요소는 과감하게 절단시켜버리는 겁니다. 튀김옷, 치킨무, 소금 이런 거 빼버리는 거예요. 분리, 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분리했어요. 예, 기존의 요소들을 분리한 겁니다. 예, 접합이 있죠. 소갈비 양념을 새로 추가 집어넣은 거예요. 복제가 있어요. 충성 고객을 통해서 팬, 서포터즈, VIP, 마일리지 수혜자를 통한 계속해서 복제하는 겁니다. 입소문을 계속 내는 거예요. 충성 고객과 뭐 인스타빌리티, 뭐 인스타에 올리고 싶은 그런 요소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전을 하는 겁니다. 기존 카테고리에서 갈비 카테고리로 이동해 감에 따라서 지불 의사가 확 올라가는 거죠. 영화에서 보면 가격을 올렸는데도 더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거잖아요.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한 거지만 여러분 회사의 어떤 제품과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이 있습니다. 이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절단, 분리, 접합, 복제, 이전, 이 5가지의 창의적인 발산법을 가지고 상품을 해체도 해보고 묶어도 보고 뭐 이렇게도 결합해보고 이렇게도 묶어보고 뭐 이런 형태로 한번 해보시라는 아이디어를 이 책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자, 상품 구성의 가격 전략 2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고객이나 채널에 따른 가격 전략이에요. 고객에 따라서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또는 채널에 따라서 달리 결제하게 해주는 거죠. 똑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극장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단일 가격으로 하면 13,000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모든 좌석을 단일 가격으로 하면 네, 좋아하는 좌석에서는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지만 좀 안 좋은 좌석에는 손해를 보는 감정이 느낀 사람이 있겠죠. 그 고객의 니즈를 가격에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존을 만들고 라이트 존을 만들어서 프리미엄 존에 대해서 좀 비싸게 받고 라이트 존에 대해서는 싸게 받고, 예, 이런 게 아주 일반적으로 펼쳐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꼭 공간에 대해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차등 요금제 정책은 구매하는 타이밍에 따라서
구매하는 벌크의 크기에 따라서, 결제 방법에 따라서, 또는 구매하는 어떤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가격 차등제를 시행해 볼 수 있어요. 자, 고객에 따라서요, 가격 차등제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저가 전략, 프리미엄 전략, 럭셔리 전략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이소 같은 경우는 저가 전략입니다. 가능한 원가를 절감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 사슬 전반의 비용을 최소화시켜요. 그리고 그 모든 혜택을 고객에게 돌려주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프리미엄 전략이에요. 비용과 품질의 균형을 추구하는 겁니다. 가능한 비용은 낮추되 품질에 문제가 없을 정도만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은 올리고 비용은 낮추려는 이 갈등 관계, 이 안에서 생산성과 혁신을 이루어내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럭셔리 전략도 있어요. 럭셔리 전략은요, 원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고객이 인지하는 가치를 최대한 높여주고 아무도 원가를 묻지 않습니다. 롤스로이스 원가가 얼마일까요? 안 물어요. 감히 그 물으면 안 팔게요. 그러고 가버리죠. 그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 회사가 어떤 고객과 어떤 채널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회사의 가격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가격 전략이에요. 고객은 뭔가 구매할 때 쾌감을 느끼고 싶어 해요. 승리감을 느끼고 싶어 해요. 뭔가 구매 의사결정하는 클릭을 딱 눌렀을 때 내가 이겼다! 이런 마음을 들고 싶게 하거든요. 자, 구매를 유도한다는 것은 고객이 이겼다는 느낌을 들게 해주는 거예요. 자, 코스트코 고객이 이겼다라는 느낌을 언제 줍니까? 이때 줘요. 들어갔는데 핫도그 세트가 2,000원이에요. 이게 코스트코는 정말 싼 곳이구나 라는 인지를 계속 주는 겁니다. 나머지 비싼 거 많아요. 비싼 거 많은데 이 핫도그는 정말 안 바꿔요. 그냥 2,000원 그냥 거기 가면 무조건 먹어야 돼요. 나머지가 전부 다 싸고 여기 오면 내가 싸게 물건 샀다라는 이미지가 있죠. 근데 실제로 코스트코 가보면 어떠세요? 막 이렇게 사오잖아요. 뭐 그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시그니처한 상품을 시그니처한 가격에 계속해서 주니까 그것으로 사람들은 앵커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리에 코스트코는 정말 싼 곳이구나 라는 이미지가 확 박혀버리는 거죠. 자, 이것도 어떠세요? 애플 같은 경우에 동시에 애플 6 플러스, 애플 7, 애플 7 플러스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파는 거죠. 그러면 아이폰 7 플러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아이폰 7하고 아이폰 7 플러스의 가격 차이를 크게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 단계 윗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구매를 결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은 미끼 상품을 끼워 넣으면 두 가지 옵션으로 인식된 선호도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디코이 전략입니다. 앵커링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뭔가 가격을 설정을 할 때 의사결정하는 그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옵션들을 넓혀주는 방식으로 보다 더 객단가를 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초콜릿 무스가 있어요. 자, 왼쪽은 뭡니까? 꽈배기 2,000원에 초콜릿 무스가 8,000원이에요. 자, 여기에서 가장 잘 팔리는 건 뭘까요? 당연히 꽈배기 2,000원짜리겠죠. 근데 반대로 자, 꽈배기 2,000원에서 수제 오믈렛 햄버거 12,000원짜리까지 있어요. 그리고 초콜릿 무스가 가운데 중가로서 8,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제품들의 역할은 당연히 물건을 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제품의 역할은 중간 지점을 고가로 옮겨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된 가격들이 기존의 최고가였던 초콜릿 무스 8,000원을 오히려 중가로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터무니없으면 또 안 돼요. 잘 쓰시긴 하셔야 되지만 가격 전략에 있어서 디코이 전략은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세 가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목차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만 저는 그냥 오늘 세 가지의 포커스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상품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결정됩니다. 이거 전략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상대하는 고객이나 사용하는 채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격 전략 결정됩니다. 온라인 중심이냐, 오프라인 중심이냐, 지역 중심이냐, 주제 중심이냐, 뭐 기업 중심이냐, 소매 중심이냐에 따라서 가격 전략은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매를 유도하는 단계가 있어요. 구매를 결정하게끔 하는 단계에 있어서 가격 시스템들, 가격 전략들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보시면서 자, 예를 들어서 초콜릿 무스 구매 예를 제가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상품 구성에서 고객과 채널에서 구매를 유도하는 면에 있어서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렇게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좀 이거는 리더들이랑 같이 보시고요. 이 책은요, 제가 볼 때는 전 직원이 함께 읽어도 훨씬 좋을 책이에요. 굉장히 쉬운 책이기 때문에 즐겁게 재밌게 읽을 수가 있어요. 사진도 많고. 그래서 우리 제품, 우리 조직의 가격은 뭔데 상품 구성에 있어서 5가지 요소 있죠. 붙여보고 떼보고 나눠보고 바꿔보고 이거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토의해 보시고. 고객이나 채널에 따라서 우리가 채널을 바꿔본다면 어떨까? 이 채널을 상대하는 다른 데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좀 토의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구매 의사결정이 일어나게끔 구매 결정이 일어난 그 단계에 있어서 구매 결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북클럽에서는요, 반드시 함께 읽으면 좋을 영상 2개를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프라이싱의 힘이에요. 헤르만 지몬, 전 세계 프라이싱 컨설팅 1인자 아닙니까? 그분이 쓴 책이 프라이싱인데요.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경영자의 핵심 과업이다. 프라이싱 힘이고, 이 책에서는 훨씬 더 가격에 대한 좀 넓은 뷰의 다양한 가격 결정 방법을 보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거 이익 모델 설계 제대로 안 하면서 가격에만 이야기하기 좀 쉽지 않아요. 우리 회사가 어떤 이익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건지, 피라미드형 이익 모델을 추구하는지, 다중요소 이익 모델을 추구하는지, 신제품 이익 모델인지, 아니면 브랜딩 이익 모델인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익 모델이 어떤 요소인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프라이싱, 그 다음에 당신의 가격은 틀렸습니다. 이거 3개 패키지입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요.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Business is love.